죄송합니다. 아, 워그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시즌 룰을 보면요. 자, 여기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중요한 건 여기 부분입니다. Eligible Pokemon in Series 6. 이게 뭔 소리냐? 시즌 6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 목록이란 소리예요. 자, 이 포켓몬 목록이 이제 시리즈죠. 6번째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 목록이 자, 맨 위에서 1을 위해서 10위까지 등록이 되어 있었던 포켓몬 홈에 보면은 배틀 인포메이션이 있죠. 거기에서 1위에서 10위가 다 밴됐어요. 그 포켓몬들이 뭐냐면은 이상의 꽃, 갸라도스, 폴투, 마기라스, 코터스, 하마돈, 자포코일, 토게키스, 몰드류, 엘풍, 어흥염, 따라큐, 고릴타, 에이스번, 에서르, 그리고 드래펄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라우스가 10위 안에 있었는데 왜 11위인 자포코일이 밴당했나요?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라우스가 왜 살아남았냐면은, 우라우스는 갑옷의 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포켓몬이라서 얘들이 밴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우스 다음 순위에 있었던 자포코일이 대신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3세대 유일 밴 아니죠? 맞네. 3세대 유일 밴이죠. 예, 그쵸? 자, 그래가지고 자포코일은 예전에 있었던 포켓몬이라 그래요. 우라오스는 이번에 처음 나온 포켓몬이기 때문에 살려진 겁니다. 예, 6세대 밴은 없습니다. 6세대에서는 인기 있는 포켓몬이 없었다는 게 좀 크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띄워드릴게요.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요 맨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일곱 마리 포켓몬이 밴당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밴인데 9월부터 적용이에요,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열흘 뒤면은 이 포켓몬들은 랭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적폐 밴이거든요, 여러분. 적폐들만 딱 골라서 밴이 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적폐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던 애들이 적폐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맨 위에가 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야쿠자 두목을 없애면은 부두목이 두목이 됩니다.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두목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현재 바로 밑에 있던 친구들이 누구냐? 자, 현재 바로 밑에 있던 친구들이, 일단 싱글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티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티어니까 여러분 거품 물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생각한 티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순수한 저의 의견임을 생각해주세요. 자, S티어에 제가 우라우스를 넣은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래펄트 같은 걸 추월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고집이든 명랑이든 아무래도 좀 스피드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라우스는 물라우스, 앙라우스 둘 다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방어 같은 것도 뚫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공격력도 세고 확정 크리를 먹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있고, 위협을 무시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공격력과 우수한 물리 내구 덕분에 우라우스의 활약은 많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라우스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뜨는 것은 바로 파치레곤. 스카프를 썼을 때 항상 드래펄트한테 위협을 받아가지고 항상 드래펄트가 나올까 노심초마하면서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드래펄트를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확실하게 스카프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스카프 같은 거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스카프를 안 쓰더라도
파치레곤을 주력으로 잡을 수 있던 포켓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살아남은 페어리들은 역으로 파치레곤에 찔릴 위험이 큰 애들만이 대부분이라 파치레곤이 확실히 활약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프라스, 이 친구를 잡을 애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고릴타도 그렇고 마기라스도 그렇고 이 친구를 주력으로 잡던 고릴타와 마기라스가 동시에 사라진 거는 매우 큽니다. 그래가지고 라프라스가 뭐 역겨운 좀 매우 벌크업한 형태로 나오면서 멸망의 노래 이런 거를 활용할지, 아니면은 약보형 같은 걸로 벽 깔면서 좀 튕기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절대용도 같은 거 날리면서 쓰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라프라스도 매우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A티어에 제가 이제 어레곤을 넣었는데요. 어레곤이 강해진 이유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협이었던 드래펄트와 따라큐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위협에는 조금 약합니다. 위협에는 조금 약하지만 확실하게도 어레곤 같은 애들이 트리토돈이 없다면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선공권을 가진 포켓몬들 혹은 DD 카운터 이런 애들한테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곤의 공격을 반감으로 받아내던 포켓몬들 역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점이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파르토는 제가 A티어로 놓은 이유가, 사실 파르토가 거의 몰두르랑 딜적인 측면에선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스피 때문에 몰두르가 좀 한 수 더 많이 쓰였거든요. 특히 몰두르는 틀깨기라는 우수한 따라큐 카운터와 페어리 타점이 맞물렸는데 이번에 이제 페어리 타점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파르토를 이용해서 이제 파치레곤 견제가 좀 절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르토가 확실히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딜적인 측면은 몰드를 오히려 압도하는 건 맞죠? 확실히 몰드를 좀 압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더시마사리 같은 거를 좀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존재니까, 그래서 아마도 파르토 채용률이 더욱더 높아지리라 예상은 가고요. 그 다음에 누리레느를 제가 A티어로 놓은 이유는 애초에 돌격조끼 누리레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특막으로 쓰였어요. 그런데도 누리레느가 이제 좀 부상하게 된 이유를 들자면은 페어리 타점을 필요로 하게 되는 메타이면서 동시에 준수한 특수딜을 넣을 수 있고 로토무한테 크게 안 밀린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토무는, 여러분 이제 로토무의 가장 큰 적은 확실히 몰두르였죠. 그 몰두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몰두르가 뜹니다. 그리고 몰두르 이제 라프라스를 견제할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누리레느, 워시 로토무 이런 애들이 하기 참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들도 다시 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자몽이 왜 나왔냐? 리자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바위 포켓몬이 많이 살아있음에도 리자몽이 타점을 확보하기가 까다로웠던 드래펄트나 아기라스가 죽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리자몽 같은 게 나와서 어느 정도 활약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A티어에 제가 남겨둔 이유는 테라키온, 루가루암 이런 애들이 여전히 환경에서 꾸준히 보일 거기 때문에 바위 포켓몬들이 안 죽었고 스텔스록을 깔 수 있는 애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티어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자, 테라키온의 경우에는 제가 A티어에 놓은 이유는 리자몽의 티어가 높아진 만큼 테라키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라키온에 위협하던 따라큐라던가 테라키온을 위협하던 포켓몬들이 많이 없어졌죠. 따라큐, 드래펄트 같은 경우도 테라키온이 뭔가 딱 잡아먹기 매우 힘든 상대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테라키온이 활약하기 되게 좋아진 메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른 포켓몬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인텔리레온입니다. 인텔리레온을 제가 왜 주목하냐면요. 자, 여러분 현재 메타에서 빠른 포켓몬들을 정리해보면은 꼬치조, 주피썬더,
호푼이라, 펄스멍 이런 정도가 이제 좀 에이스본보다 빠른 그런 딜러들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맥을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다맥을 하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다맥 에이스로 활약하기 좋은 포켓몬이 인텔리레온입니다. 왜냐면은 고릴타가 밴당한 거가 가장 크고요. 인텔리레온이 다맥했을 때 스핏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인텔리레온이 다맥했을 때 스핏은 189로 이것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치를 꼬라박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틀깨기 효과를 보기 위해 이제 아마 물타입을 견제하기 위해 트리토돈 채용률도 올라갈 텐데 틀깨기 활용하기에도 좋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로토무 아니면은 뭐 파치레곤, 너트령 이런 애들한테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A티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트령의 티어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리자몽 같은 게 살아있긴 하지만 리자몽은 확실한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드문자를 선으로 쓰던 드래펄트 같은 것들이 감소했으며 에이스번이 없어졌죠. 가장 큰 적이었던 에이스번 같은 것도 없어졌고 포터스 이런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너트령을 쓸만한 그런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엔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엔트도 자신을 위에서 찍어 누르던 리자몽 같은 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많이 다시 아이엔트, 너트령들이 보일 것 같아요. 특히 그나마 리자몽이 위협이 될 수 있었지만 루가루암, 테라키온 이런 애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리자몽을 싸먹기 쉽기 때문에 리자몽의 활약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트령이 라프라스와의 관계를 보면은 약간 라프라스를 상대로 유리한 점이 많아요. 파워힙 바디프레스가 2배로 들어가지고 찌뿌리기 뭐 해놓고 방어로 시간 끌기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대신 절대용도 멸망의 노래 이런 거는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티어를 볼게요. B티어에 이런 포켓몬들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님피아가 있는데요. 님피아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싸먹히기가 쉬워요. 특히 아이엔트 뭐 이런 애들. 대신에 너트령한테 대한 견제폭이 조금 있죠. 매지컬 플레임 덕분에. 그리고 조금 더 활약하기 좋아진 옵션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님피아를 가장 위협하던 올드르가 사라졌고 환경에 강철 타입을 채용하기가 좀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님피아, 특히 하프명 님피아가 많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릴리 같은 경우에는 파치레곤 그리고 로토무 등한테 크게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애매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아쿠아제트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 테라키온, 루가루암 같이 리자몽을 위협하는 애들을 역으로 잡아먹기 좋기 때문에 리자몽과의 연계성 이런 것도 따져봐서 충분히 채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릴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쿠아제트의 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33드레인데요. 33드레를 제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다 둔 이유는 33드레가 싸먹던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악타입으로 와포를 싸먹는 게 장점이었는데 와포가 없어요. 이제는 와포가 없고 악타입 타점을 보통 우라오스가 충분히 해결을 가능하고 여전히 격투 타입 중에 좀 강한 애들 뭐 우라오스라던가 테라키온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33드레만으로는 커버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페어리들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페어리들이 많고 페어리들을 33드레가 싸먹기 쉬운 타점이 없어요. 생각해보시면은 그쵸, 이제 스카프 대신에 안경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누리레느, 마릴리, 님피아 이런 애들 33드레가 뭐 물리 다이썬더나 뭐 러스터 캐논 이런 것만 정도의 타점이 있지 애초에 특방이 좀 높은 애들이 대부분이라 33드레로 싸먹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낮은 티어에다 뒀고요. 아목가고는 전기 포켓몬들이 여전히 강세고 불 포켓몬으로는 이제 히트로토무,
리자몽 이런 애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티어의 암흑가와 무장조를 넣었지만 가장 큰 적인 자력, 자포코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폴제트 역시 가장 큰 적인 에이스번이 없어졌죠. 하지만 테라키온, 여전히 테라키온이나 우라오스 등한테는 큰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폴제트는 넣어놨지만 일단은 조금 보류 상황인 걸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루가루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여전히 BT 카운터 쓸만합니다. 하지만 루가루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르연타 우라오스 뭐 이런 애들한테 너무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테라키온이라던가 인텔리레온이라던가 아직 그런 애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라오스는 둘 다 S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롱털도 제가 넣은 이유가 이제 와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롱털이 활약할 여지가 많아졌고, 오롱털을 이제 잡아먹기 쉬웠던 토게키스, 몰드류 이런 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벽설치 오롱털, 특히 오롱털의 가장 큰 적이 토게키스였거든요. 왜냐면 토게키스가 그냥 계속 크리 띄워버리면은 그런 벽설치가 의미가 없어졌고 드래펄트, 틈새 포착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오롱털에 대한 활약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롱털이 늘어난 만큼 구랄루돈도 이제 늘겠죠. 땅 타입 화력을 좀 찾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뭐 위협을 하던 에이스번의 격투 기술이라던가 하마돈, 몰드류의 지진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구랄루돈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땅 타점을 찾기 위해 악비아르도 충분히 채용 가치가 생겼다고 봅니다. 약간 몰드류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위협을 달고 나와서 뭐 파치레곤 같은 애들한테 가장 큰 적이 되겠죠. 악비아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시에 트리토돈도 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리토돈을 좀 더 낮게 놔둔 이유는 아마 트리토돈을 견제하기 위해서 라프라스의 프리즈 드라이 거의 필수가 될 거고요. 커트 로토모도 어느 정도 채용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레느도 에너지볼을 많이 들고 있고 너트령이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리토돈이 오더라도 완전히 막 엄청난 카운터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윈디는 여전히 좋을 것 같은 게 어흥염의 대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낼 것 같고, 예전부터 윈디의 내구력은 상당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나쁜 음모를 쓰는 애들이 많이 없어졌죠. 토게키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크아웃 같은 특수형 윈디, 바크아웃 깨뿔 이런 것도 충분히 활약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다른 포켓몬들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랑쿨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랑쿨루스를 안 넣었냐? 왜냐면은 일단 랑쿨루스가 위협이 되는 포켓몬이 마기라스, 뭐 어흥염, 까라큐, 뭐 드래펄트 이런 애들이 죽었긴 했는데 랑쿨루스는 여전히 환경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랑쿨루스의 장점이 스택을 쌓아서 반격을 하는 식인데 여전히 도발에 취약한데 도발몬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오롱털이라던가 뭐 악비아르 이런 애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악타입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악라오스, 삼삼드레, 악비아르, 뭐 오롱털 이런 애들 다 지금 티어가 좀 높죠. 이런 애들에 대한 타점이 랑쿨루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켄카에 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은 켄카는 나쁘지는 않은데 켄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력이에요. 화력이 애매해요. 확실히 메가스톤이 없는 켄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살아있는 몬 중에 격투 타입은 아직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티어 우라우스가 걱정이 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불카모스 역시 마찬가지로 불카모스를 위에서 칠 수 있는 바위 타입이 너무 많아요. 리자몽처럼 다이제트를 만약에 했다면은 뭔가 타점이 확 넓어져서 역습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도트딜 같이 기띠까지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타점 자체가. 그리고 리자몽처럼 약간 타임 무시 상성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어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 랑쿨루스보다 저는 큐어링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큐어링을 위협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이 강철몬인데 강철몬 1, 2가 죽어버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아마 우라오스라던가 그런 이제 포켓몬들이 비자속 아이언 헤드를 많이 채용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포켓몬들이 비자속 아이언 헤드의 채용률이 아마 높아질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벽설치 이런 거, 짓궂은 이런 게 늘어남에 따라 어레곤 같은 것도 사이코팽 같은 거를 조금 더 채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클래피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번펀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겠죠. 대신 번펀의 타점을 다른 방식으로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싱글이었고요. 이제 덧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티어에 여전히 우라오스가 있죠. 여기에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게키스 이런 애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오스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드래펄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파치레곤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물타입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거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파치레곤이 많이 흥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치레곤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순풍 같은 걸 깔아줄 파이어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티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파이어로를 견제할 만한 포켓몬도 많이 없어졌죠. 엘풍이라던가 여전히 순풍을 선공으로 깔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파이어로가 충분히 채용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족제비님 안녕하세요. 자, 라프라스 같은 경우에는 라프라스의 가장 큰 주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날씨로 우선권을 가져가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모래와 쾌청이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라프라스 역시 확 늘어날 것 같고요. 인텔리레오는 왜 추가가 됐냐면요, 가장 빠른 다이제트 요원입니다. 인텔리레온의 다이제트 속도가 제일 빠르죠. 120쪽이라는 우월한 속도에 다맥문으로 활약하기 딱 좋고, 여러모로 활약이 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텔리레온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기가이어스입니다. 몇몇 분들이 왜 기가이어스 같은 게 인기가 있지? 이러실 분들 좀 계시는데, 기가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날씨 주도권을 가장 꽉 잡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가장 느린 날씨 세터기 때문에 날씨 주도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서 기가이어스는 충분히 채용 가치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기가이어스가 약간 마기라스의 뒤를 잇는 그런 느낌도 강하고, 와포가 에서르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와포를 위해서 악타입을 가져올 필요가 크게 없어졌기 때문에 날씨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상대 날씨에 대한 견제를 해주면서 의미 있는 딜을 박아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내구가 처참하지 않은 그런 다용도적인 포켓몬이라서 기가이어스가 S티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가이어스 샘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7세대 걸 먼저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폴 Z 역시 매우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폴 Z가 왜 강력하냐 생각해보시면은 답은 나와있어요. 폴 Z를 가장 위협하는 포켓몬 에이스번이 죽었죠. 1번 2번 폴 Z가 타점이 아예 없는 마기라스, 드펄 둘 다 죽었어요. 노멀 Z를 노멀 Z 죄송합니다. 다이 어택을 써야 되는데 다이 어택을 무시하던 애들이 셋이나 죽었어요. 다이 어택을 거의 무시하기 하는 수준이었던 애들, 메타에 많았고 다이 어택을 씹어먹던 애들이 다 죽었어요. 몰드류, 마기라스, 드래펄트, 따라큐도 죽은 것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 어택을 쓰기가 좀 더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여전히 빠른 순풍러 살아있고 영혼의 파트너 삐삐도 살아있고, 그래서 펄 Z가 높습니다. 그리고 뽀록나 역시 티어가 올라갔는데 뽀록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어흥염이 사라졌고, 뽀록나가 버섯포자와 분노가루의 면역이는 이상의 꽃, 엘풍, 고릴타 등이 죽으면서 뽀록나에 대한 위협도 많이 사라졌죠. 코터스, 에이스번 이런 애들이 다 사라지면서 뽀록나의 채용 가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뽀록나보다 트릭룸에서 빠르게 활약할 수 있었던 브리무음 같은 애들도
이제 에소르가 없어지면서 브리무음도 쓰기가 난감해졌죠. 그래가지고 뽀록나에 대한 채용 가치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그 피석을 끼고 트릭룸을 깔면서 활약이 가능했던 폴2도 없어지면서 미라몽의 티어도 올라갔습니다. 트릭룸의 세터로서 훨씬 더 중요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A티어에는 누리레네를 넣었는데요. 라프라스처럼 내구가 엄청 좋진 않지만 페어리 타입 타점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레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파치레곤에 좀 약하기 때문에 누리레네를 조금 아래쪽 티어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스핏이 조금 난감한 구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트릭룸에서는 뽀록나한테 크게 약점이 찔리기 때문에 누리레네를 조금 더 낮은 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드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토무가 강해졌죠? 로토무도 충분히 채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A 지점에 놓았습니다. 대신 스피드는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A 지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테라키온의 경우 자기보다 좀 스피드가 빠른 애들인데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라프라스를 잡기에 매우 좋기 때문에, 우라우스는 좀 약하지만 라프라스는 좀 강하기 때문에 A 지점에다 놓았습니다. 게다가 좀 리자몽을 위에서 찍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너트령 역시 이제 날씨들이 쾌청도 없어지고 모래도 없어졌기 때문에 너트령은 B파티와 매우 잘 어울리죠. B파티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너트령이 그 다음에 A티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엔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적이었던 에이스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활약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아이엔트를 충분히 위에서 찍어 누를 만한 특수몬들은 아이엔트보다 더 빠른 애들 중에 좀 존재가 하기도 하고, 파이어로가 너무 무서워요. 아이엔트 입장에서는. 아이엔트 입장에서 파이어로가 굉장히 무섭고, 파이어로가 쓰는 순풍이 굉장히 위협이 돼요. 그렇다고 이제 소기다몬을 넣냐, 아니면 뭐 소기다를 넣어서 뭐 소기다를 했다 쳐도 소기다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대가 뭔가 소기다 파이어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러면 또 위협을 역으로 또 받기 때문에 뭔가 아이엔트를 쓰려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자몽인데요. 이제 리자몽 같은 경우 제가 A티어로 놓은 이유는 리자몽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자기보다 빠른 애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여전히 테라키온 이런 애들한테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기가이어스한테 대한 타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점? 비자속으로 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뭔가 좀 그렇다고 막 미라몽 이런 애들을 막 크게 막 쉽게 막는 그런 건 또 아니고, 특히 파트너가 없어진 게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인 나인테일은 약간 동속으로 조금 약간 불안정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날씨 주도권 가져오기도 힘들죠. 나인테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는 리자몽을 내고 뒤에다 나인테일을 넣었어요. 내가 리자몽을 먼저 내고 뒤에다 나인테일을 넣어서 상대가 바꿔도 교체를 해서 날씨를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야지 이랬는데 상대가 그냥 킹드라만 덜렁 나왔어. 그러면은 난감해져요. 왜냐면 상대는 그냥 교체로 왕구리를 내밀면은 B가 깔리는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교체로 나인테일을 내밀어도 상대가 왕구리를 늦게 내면은 끝이에요. 늦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도권이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는 게 참 리자몽한테선 뼈아픈 손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 주도권인 코터스를 뺏겼기 때문에 리자몽의 활약은 많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테라키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테라키온을 위에서 순풍으로 찍어 누르려면은 파이어로를 써야 되는데 파이어로랑 리자몽을 같이 쓴다?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것은 오롱털입니다. 자, 오롱털 굉장히 좋아요. 진맘을 타입 상성으로 막으면서 본인은 먼저 활약하는, 소기다도 갖고 있고 전기 자석파로 아이엔트 같은 것도 견제가 되는. 하지만 제가 A티어에다 놓은 이유는 오롱털이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한다 해도 약간 좀 여전히 날다름 같은 거를 막는 거가 이제 좀 쉽지가 않고, 소기다가 굉장히 티어가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더블 배틀에서는 강철 타입이 좀 아직 좀 많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좀 페어리도 충분히 강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롱털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환경에 속이다 포켓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이다 포켓몬 간의 스피드 티어에서는 오롱털이 조금 한 수 접어주거든요. 속이다의 매우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오롱털이 S티어까지는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서 A티어에다 넣었습니다. 트리토돈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가장 풀타입 넘버1, 넘버2가 없어진 대신에 비자속 풀타입이 많아질 거고, 비자속 풀타입은 트리토돈한테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또한 뽀록나 같은 애들도 막 이제 기가 드레인 이런 걸 채용하기 시작할 거면서 뭔가 트리토돈이 살아남기에는 쉬운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중물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트리토돈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윈디입니다. 어흥염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협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윈디와 악비아르라고 생각합니다. 악비아르는 이제 90쪽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윈디 역시 90쪽으로 꽤나 빠른 편이 돼버렸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윈디, 악비아르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삐삐 역시 날다름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날다름이죠. 날다름을 쓸 수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까. 토게틱과 함께 이제 토게틱은 조금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삐삐는 훨씬 더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A티어에다 두었습니다. 대신 속이다몬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한 형태가 되겠죠. 자, 킹드라 왕구리 여전히 좀 딜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B파티가 많이 뜬다고 생각을 합니다. B파티가 좀 확실히 뜰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B파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워글 역시 매우 티어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워글을 위협하던 친구들이 더 많이 없어졌고 이제 스카프 워글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스카프 워글이 예전에는 드퍼를 추월해야 돼서 스피드를 최속으로 맞췄다면 지금은 약간 좀 더 내구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레곤의 경우에는 티어는 많이 높아졌지만 트리토돈한테 너무나도 약하고 이제 다른 스카프몬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티어에, 그리고 님피아는 느리고 여전히 물리몬들한테 많이 약점을 보이기에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토게키스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요. 33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올라올만 하지만 여전히 페어리 4배 약점은 무섭죠. 특히 순풍 플러스 페어리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보일만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암흑가오는 여전히 뭐 리자몽, 로토무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비파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강철 타입 역시 올라갈 것 같고요. 두랄루돈은 트리토돈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두랄루돈 역시 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모래 파티가 없어진 게 두랄루돈한테 가장 큰 호재겠죠. 거대 코뿔이 역시 고릴타 이런 애들이 없어진 게 거대 코뿔이한테는 아주 큰 이점이죠. 미라몽과의 상성도 좋고 미라몽이 약보 터쳐주기도 좋기 때문에 거코도 아마 채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주피 썬더는 왜 있냐? 이런 약간 겁나 구려 보이는 포켓몬인데 주피 썬더는 대체 왜 있냐? 자,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주피 썬더의 장점 첫 번째, 130쪽으로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른 데다가 둘째, 다이 어택으로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다이 어택이 옛날에는 많이 안 좋았던 게 마기라스, 몰드류 같이 반감으로 받거나 드래펄트 같이 옆에를 쳐도 클리어 바디 때문에 스탯이 안 내려가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이 어택으로 스핏이 줄어요. 대부분이 다. 유령 타입이면은 그 옆에 애를 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스피드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켓몬? 무섭죠? 그래서 스피드 조절을 다이 어택으로 하면서 아군의 딜 보조 혹은 다이 할로우를 박으면서 섀도볼 기반 파괴강성 기반 다이 어택, 섀도볼 기반 다이 할로우로 방어를 깎아서 아군 물리 딜러, 뭐 예를 들어 어레곤 같은 거랑 같이 쓰면은
파괴적인 위협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이 썬더의 위력도 무시할 순 없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B파티 같은 데서 충분히 B파티나 혹은 약간 좀 적당한 파티에서 다맥 에이스로 충분히 활약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빠른 다맥 에이스 같은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큐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기다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B티어에 넣었지만 빠른 소기다몬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자기보다 느린 소기다몬에는 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월할 수 있는 소기다몬이 많은 환경에서는 충분히 활약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파트너인 라프라스, 뭐 누리레느 이런 애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걸로 보아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질문하는 게 포푼이라 석탄산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펄 석탄산의 장점을 포푼이라가 흡수를 못합니다. 이거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기띠 드펄, 기띠 포푼이라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이 둘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속이다. 속이다 무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푼이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포푼이의 단점을 알려드리자면요. 포푼이는 스카프 오레곤은 보다 느리고요. 파도타기 발동이 문제예요. 스카프 오레곤, 뭐 인텔리레온, 뭐 파이어로도 못 막고 막을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스카프를 끼면은 죄다 추월을 당해요. 이게 드펄이랑 달라요. 드펄은 스카프를 껴도 드펄이 먼저 빨리 행동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래서 드펄이 웬만해서 빨라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정신력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포푼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포푼이라를 쓰자니 속이다에 약해져 버려요. 상대가 예를 들어 인텔리레온에 속이다 요원 들고 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석탄산을 못 써요. 옵션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단점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탄산 포푼이라는, 하지만 포푼이라는 따로 놓고 쓰면은 또 활용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빠른 소기다몬으로. 아마 가장 빠른 소기다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B티어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B티어에다 넣었습니다. 밀로틱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밀로틱도 A티어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밀로틱도 넣긴 넣을게요. 밀로틱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해요. 밀로틱을 견제할 애들이 많이 없어졌죠. 미라몽이랑 궁합도 좋고요. 안 보여. 눈을 크게 떠. 오케이. 밀로틱은 추가하겠습니다. 휘석 토게틱. 휘석 토게틱은 개인적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궁실 밀로틱은 앙라우스 때문에 안됩니다. 앙라우스가 빠 하면은 밀로틱이 터쳐주기 전에 풍선이 터져요. 밀로틱이 세차기 휘두르기 써주기 전에 풍선이 터집니다. 안돼요. 그건 바람 빠져요. 세차기 휘두르기까지 못가요. 안됩니다. 앙라우스 때문에 안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면 덧배에서 더블 배틀에서 가장 견제해야 될 조합들이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무서운 조합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B파티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B파티는 확실히 채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치레곤 순풍 주축 파티도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파치가오의 주역들이 많이 살아남았죠. 파치레곤, 삐삐, 아머가오, 누리레느 4마리나 살아남았어요. 파치레곤 주역도 많이 살아날 것 같고요. 하드룸은 여전히 활용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라몽이 살아남긴 했지만 미라몽 파트너인 날다름이나 예를 들어 그런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속이다 도발 이런 걸 쓰면 미라몽이 아예 활약을 못해요. 그리고 뭐 방진곡을 도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활약이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미라몽 룸 스위치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하드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룸에서 활약을 잘하던 코터스가 없어진 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라프라스 큐어링 확실히 강할 것 같습니다. 버다이 라프라스 주축 파티 확실히 강할 것 같고요. 인텔 또도가스 혹은 인텔리레온이 들어간 다이제트 다이아크 파티 이런 것도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프라스 마이핑은 소기다에 너무 약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소기다가 확실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라프라스 마이핑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랄루돈을 주축으로 쓰는 그 두랄루돈 순풍 파티, 예전에 호주 파티 느낌으로 나왔었죠. 두랄의 엘풍이었지만 아마 그 자리를 파이어로가 채워주면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폴제트 확실히 폴제트 주축 파티도 매우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폴제트로 해놓고 뽀록나나 삐삐 옆에다 세워두고 후달리면은 날다름 트릭룸 같은 것도 써주는 룸옵션 같은 것까지 껴가지고 혹은 워글 같은 걸로 순풍을 깔아주면서 폴제트의 활약을 보조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강력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좀 약간 기믹성 파티로 따지자면은 펄스멍 같은 애들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펄스멍으로 좀 펄스멍 송전으로 아군의 땅 타입, 예를 들어 악비아르가 됐던 맘마드가 됐던 그런 애들을 보호해주면서 약간 맘마드 펄스멍 이런 느낌으로 송전으로 121쪽의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약간 괴롭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승기다 보니까 상대 맘마드를 보통 노리고 들어오는 위협 같은 거에 대한 카운터도 되고 약간 그런 약간 기믹성 파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믹 파티로 또 추가하자면은 클리어바디 기기 기어르와 스카프 땅고르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린더 주축 파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타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뭔가 두랄루돈 같은 걸로 다이아크 달리고 그거를 스트린더가 광역 공격으로 쓸어버리는 스트린더나 님피아 등이 두랄루돈과 스트린더 님피아 광역 공격 이런 식의 연계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기믹성 파티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드레펄트가 없어진 게 제일 커요. 느린 애들의 활약각이 많이 보장이 됐어요. 아마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찾는 게 좀 죄송합니다. 30살의 눈이라 침침해요. 먹을 어디 갔어? 먹을 못 찾겠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딨어. 오른쪽 아래?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좋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워글이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